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소식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사실은 정상회담이 아니고 정상환담이었죠. 우리가 본 건. 그 정상회담 소식을 보시고 오늘 아침 뉴스에 쫙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뭐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은 또 한쪽 마음 한켠에는 야, 저 이재명 가서 완전히 그냥 퍽 망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냐, 마치 뱀의 혀처럼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만 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빠져나가는, 내가 뭐 르네상스를 이룩한 대통령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아냐, 이걸 미국 사람들 모르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화면으로 본 그 장면들은 환담입니다. 정상회담이 아니고 회담 전에 환담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회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비공개 회담에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이후에 이재명을 완전히 그냥 박대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아주 매몰찬 그리고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진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나 상심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엑소더스가 시작된 상황 간단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기업이 나가면 나중에 법을 고치면 된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법이 통과된 지 며칠 만에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국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는 물론 국내 협력업체들의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대미 투자액을 26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210억 달러에서 무려 50억 달러 늘어난 규모라고 현지 시각 8월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단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지 시각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직후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해 이곳에서 자동차 제조용 강판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미국 현지의 철강부터 부품,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미국 생산 비중을 높이고 미국 현지 생산분에 사용되는 부품도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 밸류 체인을 건설하고 로봇 중심의 새로운 생산 허브를 만들어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데일리는 8월 25일자 보도에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4년 새 3배가 증가했다라며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반기업 정책들이 산업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문화일보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로 경영 불확실성과 노조 리스크가 증가하며 국내 기업들은 물론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시장 철수와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노조는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5일 임금 및 단체 협상이 결렬된 뒤 쟁의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86.16%가 찬성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좌파와 강성 노조의 선동에 속아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아마 이건 이재명이 정의선 회장에게 좀 더 쏴라. 그래서 내가 사진 좀 분위기 좋게 잘 찍을 수 있도록 좀 더 쏴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원래 210억 달러 미국 투자하기로 했는데 50억 달러 더 하겠다. 50억 달러 얼마입니까? 7조 원입니다. 7조 원 정도. 그 7조 원을 한국 투자가 아니고 미국 투자 더 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선언 끝에 오늘 사진을 화기애애하게 대외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바탕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익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순간순간만 빠져나가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통하니까. 왜? 내수용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는 속지 않은데, 자, 아무튼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미 투자액 50억 늘렸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강판 모든 걸 미국에서 다 생산하고 거기다가 로봇까지 하겠다. 로봇 얼마나 부가가치 높겠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로봇 제조 판매 회사가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판매 이 모델에 로봇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연간 3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 3만 대를 현대자동차가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죠.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 엄청난 부가가치를 미국에서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렇게 회장이 자신들의 총수가 미국 가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조합원 86%가 찬성해서 7년 만에 파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해달라. 안 그래도 억대 연봉인데 거기다가 기본급을 수당이 아니고 기본급을 14만 1,300원 인상해달라. 그리고 정년 연장해달라. 주 4.5일제. 돈은 더 올려주고 일은 적게 하고 그리고 정년 연장하고 이걸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노조 리스크 더 악화되죠. 노란봉투법. 이제 현대자동차 저렇게 파업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이 합차업체들이 줄줄이 와서 현대자동차 앞에서 야 정리선 나와 하고 파업하겠죠. 이제는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어요. 왜? 법이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공장 지을 위협 없다. 이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우리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과됐죠. 이제 엑소더스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개탄스럽고 오늘 아침 그 모든 방송을 다 뒤집어 덮어버렸던 그 이재명의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 정상환담 그 환담의 그 장면에 속아서 와 이재명 잘한다 외교는 역시 이재명이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차죠. 그 진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어용 언론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는 아첨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롱했고 비공개 회의 이후 미국 측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 이재명을 만나기 직전 한국에서 일어나는 숙청이나 혁명 때문에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지만 이재명이 칭찬과 아첨의 길을 선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AP통신이 현재 시각 8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는 회동 전 SNS를 통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숙청이나 혁명 때문에 서울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위협했지만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아첨하면서 백악관에서의 적대적 회동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단장하셨다고 들었는데 매우 밝고 아름답다. 미국의 품격을 갖추고 있고 미국의 새로운 미래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라거나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이러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성과를 이룬 지도자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화답했지만 곧 정보당국으로부터 한국의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재명은 이에 대해 한국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부터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나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그 특검이 정신병자 잭 스미스 아니냐? 혹시 그를 미국에서 데려간 것이냐? 그는 병든 자라고 말했고 양측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재명을 보내면서 배웅하지 않았는데요.
몇 시간 뒤 그는 미국 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놀라운 미국 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게 맞설 것이다. 디지털 세금, 디지털 법률과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 테크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라며 이러한 국가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통지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최근 구글에 대한 추가 과세와 미국 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재명 정권 아첨으로 한 고비는 넘겼을지 모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이 화기애애해 보이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부를 내어주었을까라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싸워서라도 우리 국익과 국부를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인데 책임과 의무죠.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따위는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는 오늘 그 화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전에 이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지금 쿠데타, 숙청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서울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회담 일정도 지금 미국 갔는데 회담 일정도 통보를 안 해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딱 통보해준 오케이 자 출발하자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랬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AP통신이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가 initial warning to South Korea.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경고로 시작을 했는데 리재명의 After Flattery 그러니까 아첨 이후에 warm welcome 따뜻한 환대로 바뀌었다 라고 아첨이란 말을 썼어요. Flattery. 그래서 대놓고 지금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그냥 일부러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재명으로서는 국내 내수용 정치인으로서 내수용 어떤 이미지는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죠. 그냥 정상 간의 환담이었어요. 회담은 나중에 비공개 회담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이야기에 딱 하면서 그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거 국회가 통제하는 특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삼권분립 상황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삼권분립입니까? 완전히 그냥 1인 독재체제 아닙니까? 그걸 트럼프는 모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거 오케이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서 그 특검이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바로 또 이야기했죠. 그 특검 그거 혹시 정신병자 잭 스미스 아니냐. 그 잭 스미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바로 그 민주당 특검이었죠. 걔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걔 병자야.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내란 죄다 뭐다 하고 이 특검 자체가 정신병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YTN 같은 언론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트럼프 배웅도 없었다. 공동 기자회견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합의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 왜 갔습니까?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 찍으러 갔습니까? 왜 갔어요 미국에 도대체? 지금 관세 협상을 한 것에 대한 확정 사인을 하러 간 것이 1번. 그리고 그 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협력이다, 또 방위비 분담금이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다, 그리고 이 한국이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즉 대중국 포위 전략에 얼마나 협조할 것이냐 하는 이 답을 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관세라든지 다른 안보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주고받는 이 회담이 되어야 되는데 공동 기자회견이 없다는 것은 합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아직도 관세
합의된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비싼 관세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트럼프 배웅도 없었다. 원래 이렇게 이제 마치고 가면 문 앞에 나와서, 현관 앞에 나와서 배웅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배웅을 안 했다. 그 말은 뭐냐? 기분 나쁘게 헤어졌다. 그 말이죠. 이게 진실인 겁니다. 앞에서 뭐 웃고 어쩌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고 배웅도 안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배웅 안 하고 나서 이재명이 다른 일정 하러 갔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그 안보 관련한 그 세미나 거기 가서 뭐 국방비 증액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 SNS에 이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글을 딱 올렸어요. 야, 이거 뭐 치는데 좀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놀라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다.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 즉 지금 구글, 넷플릭스 등등 이 미국 기업들 온라인 플랫폼법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또한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화웨이, 알리, 테무 이런 기업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오직 한국과 미국 기업들만 때려잡는 그 온라인 플랫폼법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반드시 이는 지금 당장 종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 부과,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 기술과 칩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통지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계속 진행하면 한국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 칩 수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이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어디로부터 막 파운드리 지금 많이 받고 있죠. 그것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하는 이런 그 컴퓨터 또는 이런 곳에 삼성전자 반도체만 들어간 거 아니죠. 하이닉스 반도체만 들어간 게 아니죠.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의 반도체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거 수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 어떻게 됩니까? 다 문 닫는 거죠.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의 경의를 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생각해보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재명을 배웅도 하지 않고 내보내고 이걸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적었는데 전부 한국 이야기죠. 한국이라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딱 봐도 그냥 한국이죠.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등등. 이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미 하원이 직접 미국 와서 좀 대면 브리핑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죠. 그리고는 뭐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거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적 수사만 해서 서면 답변하고 말았어요. 이메일로. 그러니 지금 열받는 거죠. 이게 진실이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게 이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의 경제에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감히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이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이런 반기업적, 반시장적 이런 법안들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기업들, 더 나아가 한국의 경제에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도 오늘 9시 뉴스, 오후 뉴스에까지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만 계속 방영이 될 거예요. 왜? 그러려고 갔으니까. 그러려고 자기 자존심 다 꺼내놓고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아첨을 퍼부었죠.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그리고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등등 그 무엇도 지금 해결해 놓지 못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외교 잘하는 겁니까? 진실은
이거다. 그 웃고 있는 우리가 본 그 화면의 모습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환담에 불과하고 그 이후가 바로 이거다 라는 팩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